치매 연기도 좋았지만 이런 식으로 들킬 줄은 몰랐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머니한테 준 치매 연기 대본이랑 행동 지침서. 넌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너 이 정도면 영화배우를 하지 그랬어. 연기가 아주 감쪽 같던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날 때려요? 난 당신 아이를 낳아준 사람이에요. 그래, 넌 우리 아이의 엄마야. 하지만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사람이랑은 못 살아. 요양보험 혜택은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며 자신은 좋은 뜻으로 한 일이라고 우겼습니다. 좋은 뜻? 어머니를 거짓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보험금 타내려는 게 좋은 뜻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이제 너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당신도 알잖아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롭고 고집스러운지.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무뎌진다고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용미 여사는 창가에 섰어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부지런했고 하루의 시작이 늘 분주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갔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후 그녀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지만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새벽 5시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달콤한 향기를 몰고 왔습니다. 베란다에 걸어둔 빨래들이 바람에 나부꼈고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도 새순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이용미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관계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침 해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늦잠을 자겠어. 아침 준비는 내가 할 테니 너는 더 자고 있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물을 끓이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손자의 이름을 순간 떠올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소금을 2번 넣는 실수를 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중얼거렸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칼국수 가게를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며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국거리를 다듬으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그저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은 매 순간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할머니! 손자의 밝은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4살배기 손자는 그녀의 치마폭을 붙잡고 제잘거렸습니다. 이용미 여사는 손자를 안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아직은 이 아이를 위해 더 힘을 내야 한다고. 우리 손주 벌써 일어났네. 배고프지?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오는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며느리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이용미 여사는 가슴 한켠이 불안해졌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이야기하자. 아들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있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한 달 정도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이용미 여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그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저 늘 그랬듯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이제 막 봄이 시작되는 아침, 이용미 여사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따뜻한 봄이 될지 아니면 차가운 겨울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인 27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노처녀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수가 적으신 분이라면 평생 함께 살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남편은 둘만 있을 때는 수다스러운 편이었고 그녀를 향한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새색시 시절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지 다 차렸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벌써 이렇게 부지런하네. 시어머니의 다정한 말씀에 그녀는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커졌고 친정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한약을 먹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병원 다녀올게.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천천히 기다려보자. 남편은 그녀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지만 주변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이용미 여사는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쓴 한약을 먹었고 민간요법이라는 것은 모두 시도해 보았습니다. 급기야 절에 가서 100일 기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녀의 나이는 30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할까 생각했던 그때 이용미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든 희망을 놓으려던 그때 기적처럼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던 날 그녀와 남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하셨고 친정어머니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흐느끼셨습니다. 그녀가 처자이를 가졌을 때 그녀는 아직도 그때의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임신의 기쁨, 출산의 고통,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행복과 걱정들까지. 이용미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시절의 아이들은 모두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지만 그때의 감정만큼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이용미 여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9살 된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 그녀는 평소처럼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다가 경찰서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항만하역장에서 일하다 중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그대로 놓아둔 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가 이상철 씨 아내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그녀는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옮기던 중 일어난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아들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문 오는 사람들을 챙기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친정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딸을 보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그녀는 남편이 남긴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만공사에서 받은 보상금은 빚을 갚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고민 끝에 자신이 20년 넘게 운영해온 칼국수집을 딸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칼국수집은 시장 안에 있었고 면을 직접 뽑아 파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엄마, 일이 좀 벅차네. 나 혼자는 못할 것 같아. 괜찮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친정어머니의 말씀대로 처음 몇 개월은 함께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아들은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와서 숙제를 하고 심부름도 도왔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남 부럽지 않게 키울게.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아들만큼은 잘 키워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의 사정을 알고 자주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채소를 싸게 주기도 하고 간식거리를 아들에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그녀만의 비법도 생겼습니다. 면을 더 쫄깃하게 뽑아내고 육수는 더욱 진하게 우려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정성과 맛을 알아주었고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용미 여사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며 그녀는 조금씩 강해져 갔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 어느덧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자리 잡은 칼국수집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아들을 키워내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된 여자가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이면 찾아오는 취객들의 희롱은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줌마 혼자 사는 거 힘들지? 나랑 살래. 취기가 오른 손님이 던진 말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참기 힘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의 도움으로 겨우 쫓아낸 취객도 있었고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말아요. 우리가 지켜줄게.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말에 그녀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인이 그녀를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오는 상인도 있었고 뒷담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칼국수 값이 너무 싸다며 동종업계 상인들이 찾아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만 학교 다닐래.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들이 어느 날 불쑥 던진 말에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너는 공부해서 꼭 성공해야 해.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고생을 보며 자란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와 재료를 사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만의 대처 방법도 생겼습니다. 취객이 오면 옆 가게 아저씨를 부르거나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시비를 거는 상인들에게는 더 정중하게 대했고 때로는 그들의 가게에서 일부러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기 칼국수가 제일 맛있어. 단골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이제는 아르바이트 학생도 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보상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헌신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상훈아, 엄마가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매일 밤 그녀는 아들의 방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늦은 시간, 그녀는 내일도 다시 힘을 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이용미 여사의 칼국수 집에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항공우주공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한 학과였지만 하늘을 날고 싶다던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축하하는 손님들로 가게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녀는 쉴 새 없이 면을 뽑았습니다. 사장님 축하해요.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을까 대단해요. 비행기 만드는 공부한다면서요? 시장 상인들의 축하 인사에 그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3,000원을 받으며 모은 돈으로는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엄마, 난 다른 대학도 괜찮아. 이거 너무 비싸잖아.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대학가. 어릴 때부터 비행기만 그리더니 이제 진짜 만들 수 있겠네. 아들은 어머니의 부담을 걱정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써가며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자가 높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주말에는 인근 식당에 설거지, 일도 했습니다. 남들은 쉬는 명절에도 그녀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이 더 많이 오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리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주변의 걱정에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특히 항공우주공학은 영어 원서로 공부해야 하는 일이 많아 교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돌아와 책상에서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엄마, 우리 팀이 만든 드론이 대회에서 1등 했어. 아들의 기쁜 소식에 그녀는 하루 종일 웃음을 머금고 일했습니다.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서 등록금 부담이 조금은 줄었고 대회 상금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비와 기숙사비는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국내 최대 항공사 연구소에 취업하던 날, 그녀는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연구소 입사식에서 아들이 받은 사원증을 보며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모실게요. 이제는 가게 그만하고 좀 쉬세요. 아들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빚을 모두 갚고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까지. 그녀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드는 아들의 성공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칼국수집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녀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마디가 아프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목과 무릎으로 통증이 번져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었고, 아들의 결혼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진통제를 먹고 일을 시작했지만, 면을 뽑을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불편했습니다. 사장님, 병원은 가봤어요? 시장 상인들의 걱정 어린 눈빛이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괜찮다며 웃어 넘겼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밤이면 쑤시는 관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면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일을 중단하셔야 해요. 의사의 단호한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가게를 정리하자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칼국수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삶의 터전이자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취업했잖아. 더 이상 무리하지 마. 결국 그녀는 아들의 설득에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영업일, 단골 손님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습니다. 20해 넘게 이어온 정이 하루아침에 끊어진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그녀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쉬워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권리금으로 빚을 청산했지만 아들의 결혼 준비를 위한 자금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도 했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 신혼집 마련과 결혼식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다시 한번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아들의 말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며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병원에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볼 때까지는 건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항공사 연구소에서 5년간 경력을 쌓은 후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드론 제작 회사를 창업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구소에서의 경험과 자신만의 기술력을 믿었지만 초기 자금 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전세금을 빼고 추가 대출을 받아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아들, 혹시 돈 더 필요하면 말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들의 말과 달리 창업 초기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세와 직원급여를 내기도 빠듯했고 연구 개발비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이용미 여사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음에도 그녀는 몰래 인근 식당의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용미 씨, 몸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식당 주인의 걱정에도 그녀는 웃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픈 손목으로 하는 설거지는 고통스러웠지만 매달 받는 월급은 아들에게 보탬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아들에게 용돈도 주고 영양제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아들의 물음에 그녀는 친구를 만나고 온다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거래처를 방문하러 가다가 우연히 그녀가 일하는 식당을 지나갔고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셨어요? 난 괜찮아.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은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창업 준비로 바빠 어머니를 신경 쓰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려 했던 계획을 바꿔 즉시 어머니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 모실 차례예요. 제발 이런 일은 그만두세요. 이용미 여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마침내 보답을 받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회사도 점차 자리를 잡아갔고 신제품 출시로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편하게 쉬세요. 아들의 말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저 묵묵히 응원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업이 안정화되어 가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연구소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연구소에서 만난 연구원이었습니다. 아들의 창업을 함께 준비했던 동료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오기로 했어요. 첫 만남에서 예비 며느리는 세련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말투와 행동은 그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의 의견은 거의 묻지 않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진행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결혼식을 이렇게 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의견을 구하는 대신 통보하는 시기였습니다. 전통적인 혼례 절차나 예단 문제에 대해서도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이용미 여사는 마음이 상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장훈아,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결혼식 날 그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걱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며느리구나. 이용미 여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리라고.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며 그녀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소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임신 초기라 피로해하는 며느리를 위해 호텔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전통적인 혼례 절차도 대부분 생략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허례허식 없이 진행하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유일한 아들의 결혼식만큼은 조금 더 성대하게 치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장훈아, 너희가 편한 대로 하렴. 결혼식 날 며느리는 임신 중임에도 날씬한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축의금을 받는 자리에서도 사돈이 앞자리를 차지했고 그녀는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희는 신혼집에서 따로 살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결혼식이 끝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살자는 제안은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쓸쓸한 마음을 감추고
새 부부의 독립을 축복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이사하는 날 아들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혼자 남겨진 집은 갑자기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내가 많이 도와줘야지. 그녀는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서운하더라도 손주를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 그녀는 또 다른 인생의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안정되어 가던 중 뜻밖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사는 단독주택 근처에서 빈집 털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더구나 얼마 전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 일들을 계기로 아들은 어머니와의 동거를 결심했습니다. 엄마, 요즘 동네가 위험하다면서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괜찮아. 이웃들도 있고. 이제는 제가 모실 차례예요.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요. 회사도 가깝고 학군도 좋아요. 아들은 34평형 아파트의 계약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남향의 베란다가 넓은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방은 따뜻한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방으로 정했다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며느리의 얼굴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니야. 난 지금 집에서도 충분해. 너희끼리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이제 손주도 태어나는데 함께 살면서 도와주세요. 혼자 계시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녀의 만류에도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는 함께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며느리도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짜가 잡히고 집의 구조도 결정되었습니다. 큰 방은 신혼부부에게, 작은 방은 이용미 여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공용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좋을까요? 신혼인데 어머님과 같이 살면. 엄마 혼자 계시게 하는 건 내 마음이 안 좋아.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신혼부부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의 효심은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걱정되었습니다. 새 식구와의 동거는 서로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인 며느리의 예민한 상태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안일은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음식도 제가 하고 싶고 청소도 제가 할게요. 이사 첫날부터 며느리는 선을 그었습니다. 부엌은 며느리의 영역이었고 이용미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평생 부엌을 지켜온 그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소중했기에 그는 최선을 다해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퇴근길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이면 두 사람을 데리고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주말에 부모님 댁에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이용미 여사는 그런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는 친정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할 터였습니다. 대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용미 여사는 매일 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가족과의 생활,
그것은 모두에게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가족의 유대감도 깊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도전을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출산이 임박해지자 집안일을 도와줄 도우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도우미를 면접했고 합격한 도우미들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걸레질을 너무 대충 해요. 저분은 음식간이 너무 짜요. 이번 분은 아기 옷 정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달 사이에 3명의 도우미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까다로운 성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임신 말기라 예민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출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엄마, 혹시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결국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며느리는 순순히 허락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이 사는데. 그렇게 그녀는 집안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몸이었지만 며느리의 출산을 앞두고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국은 간이 적당해요. 잘 맞네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그녀의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다리던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3.4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아기 좀 봐주세요. 제가 잠깐 씻고 올게요. 출산 후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시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기꺼이 손자를 돌봤습니다. 젖병 소독부터 기저귀 갈기까지 오랜만에 하는 육아였지만 손자를 위해 다시 배워나갔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도움이라도 다시. 아니야. 우리 손주 보는 게 좋아. 이게 무슨 힘들 일이야. 그녀는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은 분명 힘들었지만 그 작은 생명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더없이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자가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도 점차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아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도우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이용미 여사의 육아 방식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작은 생명의 탄생이 그 시간을 앞당긴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린 시절부터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친어머니는 그녀가 5살 때 집을 나갔고 이후 새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다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어린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새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빠가 너 때문에 재혼한 여자한테 고생만 시키는구나.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며느리는 점차 집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기숙사에 들어갔고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밑에서 살지 않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원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어머니에 대한 방어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용미 여사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그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결국 시어머니를 내보내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며느리의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한 달간의 해외 출장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늦은 밤, 며느리는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친절했습니다. 이용미 여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요양보험이라니.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건강했고 손자를 돌보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며느리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치매 검사를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요일을 혼동하는 것처럼 보이라든가, 간단한 계산을 틀리게 하라든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며느리의 계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이 아들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니? 난 아직 멀쩡해. 이거 봐라, 더하기 빼기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눌렀습니다. 출장 중인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병원 예약을 하고 그녀에게 거짓 증상을 보이는 연습을 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거 못해. 단호한 거절에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조금만 협조하시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용미 여사는 더 이상 며느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사실을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강요에 그녀는 며느리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끊임없는 압박과 손자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회색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만 하세요. 괜히 다른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병원 대기실에서 며느리는 작은 소리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거짓말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용미님, 간호사의 호출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마치 쇠사슬을 끄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가르친 대로 말했습니다. 달력을 매일 보는 그녀였지만 모르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이것저것 더 물었고 그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88이요. 일부러 틀리게 답했습니다. 평생 장사하며 암산이 능숙했던 그녀였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의사 앞에서 연기를 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이제 심사관 면접만 남았어요.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용미 씨,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요양보험 심사관 앞에서도 같은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며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척하고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런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용미 여사는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채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공식적으로 치매 환자가 될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무슨 말로 설명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밤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산산조각이 났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두려웠고 손자를 안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의 치매 판정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간의 출장 전만 해도 멀쩡하던 어머니였기에 갑작스러운 소식은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내가 옆에서 잘 살피지 못해서. 아들은 자책감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출장을 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 어머니의 초기 증상을 알아채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결정을 해야 해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 치매센터부터 개인 신경과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모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초기의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돌보시기엔 한계가 있을 거예요. 퇴근 후면 치매 관련 서적을 읽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잠든 어머니의 방을 서성이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날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엄마를 잘 모셔야 하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이 평소와 달리 싱거웠습니다. 간을 잘못하신 걸까? 아니면 정말 치매가 진행되는 걸까 걱정하다가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답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선택은 마치 어머니를 버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그들이 어머니를 24시간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니를 위한 길일까? 고민 끝에 몇 군데 요양시설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세요. 결국 한 달간의 고민 끝에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통보받은 날, 그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거친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생 아들 앞에서 화를 내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내 밥을 못하고 내 일을 못했다고 이러니? 어머니, 제발 화내지 마세요.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날 버리려고 이러는 거지? 내가 방해가 되니?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난 아직 멀쩡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직접 말해봐.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조기에 치료를 잘 받으시면 무슨 치료?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다 내 마누라가 꾸민 거라는 걸 너는 왜 모르니?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말할 뻔했지만 겨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기로 했지만 요양원 행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널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니?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칼국수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기억, 아들 학비를 벌기 위해 온갖 허드레시를 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효도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좋은 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효도? 이게 내가 말하는 효도야? 그녀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부딪히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난 죽어도 요양원에는 안 가.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도 그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용미 여사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행동했습니다. 밥 먹어라. 아들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용미 여사는 며칠 동안 최선을 다해 가사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더는 말하지 마라. 난 아직 할 수 있어. 하지만 결국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거짓으로 시작된 치매 판정이 이제는 자신의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마지막 저항이었을 뿐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소 전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아파트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밤중에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손자가 처음 걸음마를 했었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얼마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손자가 첫 걸음을 떼던 날,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넘어질까봐 뒤에서 살피며 따라다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한대요. 작은 재단에 놓인 남편의 사진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이 자리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들려온 손자의 작은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4살배기 손자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일어났어? 이리 와. 손자를 안아들고 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기 침대 옆에 앉아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 이렇게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내일 가면 누가 이렇게 재워줄까? 작은 속삭임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손자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 앞을 지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아들은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실망한 얼굴을 보며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아온 그녀에게 아들의 실망한 표정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친절하대요. 거기는 치매 전문 요양원이라 어머님 상태에 딱 맞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요양시설 안내 책자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병실 사진과 친절해 보이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담긴 책자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이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난 아직 집에 있을 수 있어. 손자도 봐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여기가 어머니 건강을 위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전문의도 계시고 스무네시한 간호사가 상주한대요. 결국 그녀는 한 고급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손자가 그녀의 치마폭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제 막 4살이 된 손자는 할머니가 떠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야 하는데. 손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작은 가방 하나에 담았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 손자의 100일 사진.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고르는 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 발견한 남편의 오래된 넥타이,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장, 칼국수 가게를 하던 시절 받은 상장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시죠. 입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며느리는 서둘러 재촉했습니다. 요양시설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동네, 매일 아침 청소하던 골목길, 손자와 산책하던 공원이 눈앞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칼국수 가게를 하던 시장도 지나쳤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요양시설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삭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흰 벽과 긴 복도,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 그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식사도 맛있게 해주시고 운동도 시켜주신대요. 시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 뒤로 보이는 차가운 건물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안내받은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이미 한 할머니가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잘 계세요. 어머니,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아들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치매가 아니라고,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서 가거라. 손자 감기 조심하게 해고.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아들의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사람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이 되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가슴 속에 맺힌 한처럼. 새로 오신 분이세요? 옆 침대에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집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날 밤, 요양원의 적막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내는 작은 숨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마치 남편이 보낸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였죠? 갑자기 지난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칼국수 가게를 시작하던 날,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왔던 날, 손자가 태어나던 날. 그 모든 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진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거짓말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렇게 살 순 없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준 치매 연기 대본과 행동 지침서를 미리 찍어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보관해온 증거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마침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다 진짜예요. 그래, 이제는 다 말해야 할 것 같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이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그녀를 협박해 치매 연기를 하게 만들었는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아들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드디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모시어 가겠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요양원 주차장에 급하게 차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뛰어오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그대로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괜찮아.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퇴소 수속을 밟았습니다. 야간 당직자가 만류했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시고 가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서늘했지만 이용미 여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차에 오르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룻밤 만에 벗어나는 요양원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용미 여사의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것처럼. 치매 연기도 좋았지만 이런 식으로 들킬 줄은 몰랐겠지?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녘 집으로 돌아온 모자를 보고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머니한테 준 치매 연기 대본이랑 행동 지침서. 넌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아들이 휴대폰을 내밀자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용미 여사를 향한 그녀의 눈빛이 도끼를 품었습니다. 당신이 찍어뒀었어요? 그래, 내가 찍었다. 넌 내가 바보처럼 다 믿을 줄 알았지? 이용미 여사의 담담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너 이 정도면 영화배우를 하지 그랬어. 연기가 아주 감쪽 같던데. 아들의 비아냥거림과 함께 짝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날 때려요? 난 당신 아이를 낳아준 사람이에요. 그래, 넌 우리 아이의 엄마야. 하지만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사람이랑은 못 살아.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요양보험 혜택은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며 자신은 좋은 뜻으로 한 일이라고 우겼습니다. 좋은 뜻? 어머니를 거짓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보험금 타내려는 게 좋은 뜻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이제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나 이제 너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뭐라고요? 이혼이라뇨? 애기는요? 당장 이혼하고 애기 누가 키우지는 법정에서 정하자. 내가 한 짓을 법원에 다 밝힐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롭고 고집스러운지.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만해.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날 위해 사신 분을. 넌 정말 악마야. 아들의 고함 소리에 잠자던 손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용미 여사는 조용히 손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있잖아. 울지 마. 손자를 달래며 그녀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손자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며느리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발뺌이나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용미 여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와의 동거가 힘들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아들의 차가운 시선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과 사는 게 불편해서. 아니에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욕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며느리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나쁜 마음 먹지 않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용서야?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게 얼마나 악랄한 짓인 줄 알아?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낮은 자세로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혼하면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제야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아가 그만 일어나거라. 그만 울고. 어머니,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되는 거야. 이제 진심으로 반성했으면 됐어. 그녀의 너그러운 말에 아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이 여자를 어떻게 용서해요? 어머니를 속이고. 아들아, 내 아내잖아. 내 며느리고 우리 손자의 엄마야.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로잡으려 하는 마음이지. 하지만 어머니! 이제 그만하자. 내 아내도 이제 잘못을 깨달았을 거야.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고. 이용미 여사의 중재에 아들의 분노가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일어나라. 이제 모두 다 잊어버리거라. 대신 나랑 약속 하나만 하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애기 칭얼댄다. 애한테 좀 가봐라. 아직도 울고 있을 텐데. 그녀는 조용히 손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 남은 부부가 화해하기를,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더 단단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자를 달래고 나온 그녀는 여전히 대치 중인 부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고 며느리는 눈물로 얼굴이 범벅된 채였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아직 젖먹이 아기 두고 이혼이라니. 그러는 거 아니다. 어머니! 이 여자가 어머니께 한 짓을 어떻게? 내가 당한 일이니까 내가 용서하겠다는데 내가 왜 더 화를 내니?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매도할 순 없는 거야. 나도 젊었을 때 실수 많이 했고. 아들이 답답한 듯 말을 자르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알아. 며느리가 또 다른 계획을 꾸밀까봐 무서운 거지. 네, 어머니, 전 이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나는 우리 며느리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 믿는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심을 다해 효도하고 어머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용미 여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널 키울 때 이웃들이 많이 도와줬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거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사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그래. 이제 됐다. 세아가 이제 그만 일어나라.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평생 사죄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용미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손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용미 여사의 말에 부부는 나란히 손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는 때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삶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집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식사 준비를 도우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제가 잘 못해서. 며느리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출산 후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부엌에서 이용미 여사의 곁을 지켰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산후조리도 아직 덜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퉁명스럽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공손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지만 날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김치 담그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남편이 어머님 김치만 찾아서. 그래, 이리 와봐. 배추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볼까? 그녀는 며느리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비록 아들의 엄한 지시로 시작된 변화였지만 며느리의 노력하는 모습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손자 기저귀 갈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아니다. 같이 하자. 내가 혼자 하기에는 아직 버거울 테니. 함께 손자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라났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의 방을 매일 청소하고 빨래도 먼저 챙겼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북엇국 끓여봤어요. 어머, 이걸 어떻게 기억했니? 전에 어머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레시피도 찾아보고 연습했어요. 그녀는 며느리의 정성이 담긴 국을 먹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맛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지금처럼만 해도 충분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저녁마다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그래, 며느리가 많이 달라졌어. 그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꽃피는 마당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은 분명 큰 상처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젊은 날의 실수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지. 마당에서는 며느리가 손자와 함께 봄나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날리는 따스한 햇살 아래 그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공원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며느리의 인사에 이용미 여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손자의 천진한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멀어져 가고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쉴게. 다음에 같이 가자. 이용미 여사는 그들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때로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며느리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하려는 노력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잊고 손자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앞으로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며느리의 말처럼 그들의 가정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봄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바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모든 이들의 가정에도 이런 행복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꽃이 피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의 변화처럼 이용미 여사의 가정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